안녕하세요. 자, 앱 개발 기초 과목을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하게 된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자, 앱 개발 기초 이 과목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과목이고요. 자, 기존에는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이런 특정 플랫폼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면 이번 과정에서는 멀티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하나의 코드로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iOS를 한 번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자,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앱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우리가 다뤄야 되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설치가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가장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내 옆에 두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과 연관된 기기들, 저는 시계도 있고요, 워치도 있고, 헤드폰, 그리고 이어셋과 같은 스마트 기기들도 있고요. 집에는 또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 스피커, 이런 것들도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관이 된 기기들,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접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하루 종일 어떤 것들을, 그리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 컴퓨팅 능력과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다라고 정의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컴퓨팅 능력이 있다. 우리는 컴퓨터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이 컴퓨터는 뭘까요? 연산을 합니다. 0과 1을 가지고 연산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주고 화면에 보여주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고 그리고 정보를 소비하는 이런 처리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디바이스에 컴퓨팅 능력이 있고 네트워크 연결,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한 전자기기들을 얘기를 한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스마트폰이 있는 겁니다. 자, 종류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그리고 태블릿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노트북, 자, 워치, 스마트워치, 그리고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등과 같은 여러 가전과 관련된 이런 제품들의 컴퓨팅 능력이 들어가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도록 해주는 이런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능과 서비스를 본다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이런 기능들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아니면 사용자들이 자,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서비스를 실행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요? 이런 디바이스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을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네트워크
기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자, 연결성이라고 이제 특징을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정보 검색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들 사용하시죠? 자, 어떤 거예요? 단말기와 단말기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사용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포털 사이트나 혹은 검색 등을 이용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나요? 영상에서 얻죠. 유튜브와 같은 이런 미디어 채널들 이용해서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자, 컴퓨팅 능력. 요거 프로세스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컴퓨터 안에는 뭐 CPU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CPU가 있고, 자,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프로세스와 메모리를 가지고 뭘 해주는 거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다, 실행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능력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가속도계 속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GPS, 자, GPS를 가지고 우리는 지도 서비스 같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처리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정보들을 수집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자 경험, 스마트폰이 나온 이래 거의 UI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폰도 그렇고요,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자, 사용자가 쓰기 편한 디자인과 그리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자, 사용자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경험, 그러니까 자, 익숙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익숙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앞에서 컴퓨팅 능력이 있다라고 했고요. 네트워크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런 하드웨어와 그리고 컴퓨팅 기능, 네트워크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자,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매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자, 사용자의 관심사와 그리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고 확장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특정 운영 체제 그리고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그리고 패드,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이런 디바이스들, 웨어레스 이런 기기들에서 다양한 기능과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플랫폼 쪽에는 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주는 스토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구글에는 구글 플레이, 그리고 iOS에는 앱스토어가 있어서 매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앱들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과 융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자,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또 IoT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이 디바이스나 여러 가지 사물들의 자, 컴퓨팅 능력을 부여해주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 디바이스나 사물들을 컨트롤하는 이런 IoT 기능들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시계,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로봇들, 그리고 VR 관련된 거, 그리고 헬스케어, 건강 관련된 거, 헬스케어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드론, 그리고 센서 관련된 거, 오디오 관련된 거, 3D 프린팅,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주변기기도 블루투스라고 하는 통신규약을 가지고 이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디바이스와 컴퓨팅 기기 이게 연동이 되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종류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본다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스마트폰이죠. 폰이라고 하는 기본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아주 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컨택트,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있고,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화번호를 손으로 쓰고 아니면 뭐 프린트를 해서 뭔가 책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 폰 안에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과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스마트폰은 또 개개인 그리고 디바이스마다 서로 소통하는 연결의 기기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 SNS 플랫폼 통해서 하는 서로 메시징 서비스 하는 카카오와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메시징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소통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블릿이 있죠. 태블릿도 인터넷이 되죠. 네트워크 되고, 특징이라면 이제 화면이 큰, 화면이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큰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용 패턴을 좀 가지고 있죠. 영화 시청을 한다거나, 웹 브라우징, 웹 브라우저에서 정보 검색을 한다거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워치 있죠. 저는 스마트워치를 메시징 확인하거나 혹은 제가 운동을 할 때 운동에 대한 측정 도구로, 그리고 자, 저의 이제 맥박수나 이런 것들을 건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알림 수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혹은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스마트폰을 들지 않아도 처리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TV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TV는 수신된 영상을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만 했다면, 지금의 이제 스마트 TV는 말 그대로 이제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서 자,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부수적인 애플리케이션들, 저는 게임도 이 안에서 이제 또 해보기도 했고요. 매우 다양한 컨텐츠들이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겁니다. 스마트 TV도. 그래서 자, 이 안에 앞에서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의 특징을 봤듯이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가 있어요. 저는 집에 아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클로버도 있습니다. 둘 다 부르면 저의 부르는 목소리에 맞게 대답을 해주고, 뭔가 질문을 해주면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처리를 해주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스마트 스피커의 경우는 음성 인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야기한 이 명령이나 이야기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응답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인 스피커 역할, 음악 재생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특정 알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시점이 되면 알람을 알려주는 이런 처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냉장고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스마트 냉장고를 들여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래된 음식들, 그리고 관리하지 까먹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는 뭐 지금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메모나 이런 것들, 포스트잇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뭔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을 뭐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쉽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 컴퓨팅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서 이 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내용물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냉장고에 큰 화면이 있고 이 안에서 뭐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뭐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스마트 자동차,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이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인터넷 연결을 하고, 자, 운전의 보조 시스템, 이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도요, 어느 정도 차선을 유지하거나, 과속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조금 더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도록 운행에 이제 좀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어느 순간에는 이게 더 발전을 해서 저는 운행과 상관없이 앉아만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는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어셋이 보이시죠? 저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용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 통신 기능, 그리고 간단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카메라, 예전에는 뭐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을 찍고 필름을 인화하고 이런 과정이 거쳤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 디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고요.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저장소에 저장을 했다 컴퓨터로 옮기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면, 지금은 이 카메라 안에도, 디지털 카메라 안에도 컴퓨팅 능력과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줌으로 해서 찍고 바로 연동하고, 그리고 바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영상을 입출력을 하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IoT, 스마트홈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KT나 SK 이쪽에서 큰 회사들이 이런 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음성 인식으로 모든 걸 다 제어하고, 그리고 많은 센서들이 정보를 취합해서 나에게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 집안에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디바이스들 안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휴대용 디바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우리가 짧게 앱이라고 얘기를 하죠. 앱, 무슨 앱 깔아, 무슨 앱을 다운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정의는 모바일 단말기, 스마트 디바이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 설치돼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우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기능들은요, 디바이스 내에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면서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하드웨어, 그리고 뭐 센서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센서들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처리를 해주고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카메라 앱만 하나 보더라도요, 카메라라고 하는 안에 하드웨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중간에 이 찍었을 때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다 이제 출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장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내부에 있고, 이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죠. 그리고 이런 사진 찍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 앱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확장하는 기능, 편집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점을 본다면, 자, 뭐 카메라 앱을 본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 생각을 해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사용자는 자, 언제나 지니고 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 작은 디바이스를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이런 정보를 구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처리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분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우리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유용하게 해주고 있다.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형식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티브 앱이라는 게 있고요. 뒤쪽에서 모바일 앱이라는 게 있어요. 웹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
이렇게 개발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좀 나누는데요. 먼저 네이티브 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들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앱스토어 아니면 구글 플레이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은 이런 아이콘들이 있죠. 정사각형의 모서리는 둥글게 되어 있고 이런 아이콘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콘들을 터치하거나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죠.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가 되는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가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이는 챗GPT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 많은 분야에서 챗GPT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코딩을 공부하는 학습자들도 이 챗GPT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아주 공부하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적절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GPT가 사실만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틀린 이야기도 사실처럼 굉장히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보조수단으로 이용을 하고요. 주수단이 아닌 이제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학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 학습할 때도. 자, 좀 들어와서. 자, 카카오맵 있죠? 지도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도 있고요. 다음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밴드 여러분들이 알만한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안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이티브 앱은 자, 특징을 한번 보면요. 모바일 기기 특정 플랫폼에 맞게 개발된 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운영체제별로 좀 나누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안드로이드죠.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애플에서 만든 iOS.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운영체제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언어들이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만 개발할 거야. 아니면 iOS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 플랫폼 운영체제에 맞는 아주 적합한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는 여기에는 코틀린, iOS는 여기는 스위프트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네이티브 앱들은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운영체제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를 아주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디바이스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다만 운영체제별로 개발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번에 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야. 아니면 쇼핑몰을 만들 거야. 쇼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다면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코틀린 언어를 할 수 있는 개발자가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iOS 이쪽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언어를 또 다룰 수 있는 개발자를 채용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인건비가 개발비가 되겠죠. 비용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개발 기간도 늘어나는 이런 단점이 또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분류 기준을 보게 되면요. 웹앱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웹.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웹 서비스 이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웹앱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브라우저 통해서 많은 웹들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네이버가 보이고요. 다음이 보이고 구글이 보이죠. 자, 이거 뭐 아이콘은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열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디바이스들,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 그리고 iOS 기반의 디바이스들, 뭐 폰도 마찬가지고 패드도 마찬가지고 브라우저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앱을 우리는 웹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웹앱의 경우는 모든 기기 플랫폼에 접근이 가능하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디바이스들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웹앱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기술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플랫폼도 다르고 디바이스도 다르고 이렇더라도 여러 플랫폼에 동일한 UI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동일한 UI에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자, 다만 단점이 또 있겠죠. 이런 웹 기술들은요,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의 경우는 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안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미디어 파일들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정보 제공을 한다거나 다른 컨텐츠들을 제공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센서나 하드웨어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 안에 있는 컨텐츠는 어떤 디바이스든 어떤 플랫폼이든 좀 같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자, 하드웨어를 좀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을 일부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브라우저에서 본 화면들이에요. 브라우저에서 보고 여기도 사파리에서 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앱 요걸 본다면 화면이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안의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나 아니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를 보는 거나 동일하게 보여진다라는 특징 요게 있고요. 다만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 방법은요. 웹뷰라고 하는 이 기술, 웹 기술의 인터페이스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건 iOS 플랫폼이건 간에 개발을 할 때 이 웹뷰라고 하는 이 레이어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웹뷰를 통해서 HTML 문서를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UI나 여러 기능들을 웹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기능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걸 감싸고 있는 이제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웹뷰를 감싸고 있는 이 컨테이너는 네이티브 언어 자체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안에 있는 컨텐츠는 동일한 UI, 동일한 UX, 동일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으로 만들고 특정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앱 형식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컨텐츠는요, 여기에 나온 듯이 자,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코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 네이티브 안에서 하드웨어, 특정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 점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이 컨텐츠에서 바로 디바이스와 이제 통신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이 멀티 플랫폼에서 자, 여러 형태로, 여러 디바이스로, 여러 플랫폼으로 포팅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분야를 보면요. 소셜미디어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게임 분야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헬스케어 앱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저도 요즘에 금융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소비자와 뭔가 인터랙션 하기 위한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 여러분들 이거 학습하실 때, 학교에 LMS 애플리케이션 받아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도 이제 교육을 받고 계시죠.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분야에 활용되느냐? 특정 분야에 딱 활용된다라고 하기는 거는 아니고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의 니즈, 필요와 그리고 관심사를 충족시키면서 필수 도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잡았고요.
이미 잡았고 매우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이제 더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다양한 디바이스와 함께 더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스마트 디바이스는 기억하실 게 이 컴퓨팅 능력, 그리고 연결성. 자, 이거 네트워크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센서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나 UX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 요구에 맞게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네이티브 앱, 그리고 웹 앱, 하이브리드 앱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티브 앱은 특정 플랫폼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을 할 수 있으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플랫폼에 맞는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웹앱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든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브라우저만 있더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하이브리드는 이 네이티브와 웹앱을 좀 접목한 형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안에 있는 컨텐츠는 웹일지라도 자, 다른 하드웨어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iOS는 스위프트를 사용해야 되는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소셜미디어부터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와 함께 확장돼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시간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앱 개발에 대한 개요 부분인데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